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설이 타로티스트 톡톡 타로의 팡팡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혹은 직장, 이런 모든 관계는요, 전부 다 인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연은 우연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관계는 서로의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관계일 때는요, 혼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아예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해야 한다거나 혹은 그런 인연이 끊어낼 수 없는 천륜과 관계된 것이라면 노력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를 자꾸 화내게 만드는 사람. 이게 오늘의 타로 주제인데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마음을 가라앉히신 다음에 나를 화내게 만드는 사람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상처 입은 나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눈을 뜨시고요. 여기 네 개의 피라미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보세요. 음, 고르셨나요? 여기요. 제가 그러면 고르신 걸로 알고 하나씩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카드를 한번 펼쳐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는 컵 킹이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요. 자, 펜타클 킹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요. 펜타클 시종이 나왔고요. 네 번째 카드는요. 완즈 시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타로 카드가 주는 메시지를 전달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피라미드를 고르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볼게요. 펜타클 퀸이 나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씩씩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이거 펜타클 퀸 아니에요? 이 카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실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이런 배열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아무런 슬픔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남이 보지 못하는 슬픔을 혼자 이렇게 안고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럼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지실 거예요. 지금 여기를 보면요. 1번 분들의 위치에는요. 컵킹이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 카드로는요. 이 카드가 나왔어요. 검퀸이죠. 원래 정상적인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검퀸은요. 상당히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리 판단 능력이 아주 뛰어난 캐릭이에요. 그런데 이런 캐릭도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쪽이 비틀어진 상태로 자라게 되면 아주 까탈스럽고 무자비한 성향이 성격의 전면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약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강한 사람에겐 정의롭게 대처해주던 캐릭이 이 검퀸의 특징인데요. 이게 비틀어지게 되면 오히려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할 정도의 독설을 내뱉어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사람의 잠재의식을 보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를 더 뽑아왔는데요. 이 카드에 이렇게 나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이 카드가.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지금 보이세요? 요걸 뒤로 해볼게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요. 검은 고양이하고 흰 고양이가 있고요. 한 남자가 있는데 한쪽 손에는 이렇게 뭔가를 들고 있고 다른 쪽 손으로는요. 뒤에 있는 침대의 모서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게 뭐 그러면서 아마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하나하나가 모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선 이 고양이들 있잖아요. 이 고양이들은요. 이 사람이 뭐든지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것, 예스 아니면 노로 모든 것을 두 개의 선택지로만 미리 분류해 놓고 그 기준에서 세상 일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죠?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뭐든지 옳은 것과 틀린 것으로 구분하려 드는 데다가 더 무서운 건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면 절대적으로 올바른 거고, 자기 생각에 틀린 거라면 끝까지 틀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게다가 그런 자기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흉기도 아무렇지 않게 휘둘러 버릴 수 있는 지독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변기 뚫는 그거 있잖아요. 뚫어뻥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누가 저기요.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요. 그 순간 이 사람은요. 이런 흉기를 아주 사정없이 휘둘러대면서 자기 고집을 끝까지 지켜내려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리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자기 말을 관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 철제 모서리를 꽉 잡고 있는 이 손이 보여주고 있는 암시라는 거고,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고집불통 땡고집 대마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처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래 뭐 세상 일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말이 옳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하고 포용해 내려는 여러분 같은 이런 컵킹이 이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요. 그날부터 여러분은요, 이 사람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고 그다음에 독설로 도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고요? 이 사람의 눈에는요, 여러분 같은 컵킹이 사리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똑부러지게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치기 때문에 자기가 퍼부어대는 독설은요, 잔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네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 생각이고 듣는 사람, 즉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밟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온갖 독한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나름대로 이 사람한테 해명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곧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고요? 한 번 독서를 퍼붓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브레이크 없는 전차가 되어버리니까.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보이시죠? 전차 카드예요. 폭주하는 기관차라서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 원 없이 자기 뜻대로 폭주를 하다가 스스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 이런 펜타클 퀸 이 카드가 원래의 모습처럼 되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우울하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독설을 맞은 거지, 독설, 그러니까 독한 말 있잖아요. 그걸 맞은 거지, 독화살을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처가 안 생긴 거고,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하지만 그 독설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도 크고 아프기 때문에 마음으로 입은 데미지는 아마 상당히 크고 아팠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어떨까 한번 볼게요. 이 카드는요. 요 카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겨워 보이죠. 근데요.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면요. 이 카드는요. 그냥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단순히 그렇게만 외치고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쫓아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칼질을 해대고 상처를 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그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던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어내면서 견디어내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괴로워도 버티고 견디어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카드가 이 카드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것일까? 그건요,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지킬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꿈일 수도 있어요. 꿈요. 이루고 싶은 꿈. 혹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그 무엇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암시를 보여주는 게 이 지금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게 완즈 보이시죠? 이 위에 그려진 별 있잖아요. 요 별. 요 별요. 이 별인 거예요. 이 별을 지키고 싶다는 신념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감당하고 계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한번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카드는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요,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파트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요, 다가오는 기회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잘 잡으시길 바래요. 사실 인연이라는 것은 원래 오고 가는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온 카드에서처럼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는 기회가 온다고 할 때는 마냥 기다리고 앉아 있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활기차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씩씩하게 살아가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다면 즐겁게 해나가시고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타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주제 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깊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여러분에게만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건요,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랑 비슷해요. 쇠사슬이니까 자르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디를 공략해야 할까요? 맞아요. 쇠사슬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 그 부분을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내리쳐야 안 된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약해 보이고 만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그냥 견디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요, 자기가 하는 말이 옳으니까 여러분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건, 야, 이겼다 이게 아니고 자기 말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혹은 이 사람보다 못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요, 알게 돼요. 대나무가 늘 강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부드러운 갈대가 대나무보다 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 눈에 약한 갈대로 보인다고 해서 아무데나 잡고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에 찔린 상처는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으면 되지만 이렇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요, 평생 남거든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렇게나 쉽게 막 힘내라. 그래, 네가 이해해라. 가만히 있으면 잘 될 운명이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내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당장 벗어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다가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으로부터 그냥 막 도망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괴로울 때마다 도망을 가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도망만 다녀야 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시면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싶어서 무작정 견디고 버티어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도와달라고 하는 말에 기꺼이 나설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어 잡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짊어지고,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고, 이러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사람이요, 배우자이거나 연인이라면요, 믿을 수 있는 주변 분들에게 털어놓아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요, 도와달라는 말씀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다면 상처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죠? 삐뚤어진 이 사람의 성향처럼 자기가 강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함부로 상처를 주면서 사는 것보다는요, 강하지는 못해도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성향이요, 더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러니 상처만 부여잡고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서 위안도 받고 웃으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셔야죠. 안 그래요? 무시해도 자꾸 상처를 주면요, 주변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침묵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는 방법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존중받으며 살아가야 될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좀 마음 편하게 인생을 좀 행복하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여러분.
2번 피라미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예요. 여기다 둘게요. 우선 이 전체 카드 배열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대체로 지독하게 계산적인 성격인데다가 따지고 드는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보다 이 사람이 어려요. 그러니까 사실 후배나 동생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음, 사실은요, 이런 카드벨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진짜로 후배나 동생 정도의 나이 또래이거나 자식뻘 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나이만 먹었지 철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카드부터 보기로 하죠. 여기, 이 카드가요, 그 무시무시한 13번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철딱선이 없는 인간을 죽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근데 사실 여러분 가끔씩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죠. 그죠? 사실 이 카드가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이 인간을 죽여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동안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받게 된 분노로 인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왔다는 걸 보여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근데요, 이 카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고통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해주는 카드지만, 여러분들처럼요, 어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잔뜩 받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제는 이 카드가요, 고통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 이거는요, 이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 이젠 너의 짜증과 고생은 끝난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싫으면서도 계속 볼 수밖에 없었던 인연의 실타래에 좀 이상한 기운이 싹 작동을 해서 조만간 그게 교통 정리를 쫙 해줄 거라는 무시무시한 예언이 되는 건데요. 어쩌면요, 킬러가 오실 수도 있어요. 킬러, 그 무서운 킬러 있잖아요. 어, 사실은요,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잘라내 버려야 되는 관계도 있어요. 그죠? 아픔이 있더라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잘가 안녕, 너하고 함께한 시간은 정말로 지옥이었어, 다시는 보지 말자, 내눈에 띄면 너는 바로 13번 죽은 카드다, 알았냐? 이러면서 쿨하게 끌어낼 수 없는 그런 그게 관계일 때가 문제인 거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관계가 의외로 많거든요. 없다고요? 그럼 제가 쉽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여러분이야. 아, 이게 우리 타로 수강생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 계속한다. 자,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환생을 해서 고딩이 된 거예요. 근데 하필 오늘이 시험 치는 날인 거야. 당근 빵점 맞았지. 왜냐고? 고딩으로 환생할지도 모르고 타임머신에 탑승을 했거든요. 어쨌든 기분이 꿀꿀해갖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고딩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걸 깜빡했네. 어쨌든 집에 갔는데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게임 좀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잠이 들어서 잔다 이거 막 자는 거지. 자는데 누가 와서 엉덩이를 찰싹하고 때리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 엄마인 거야, 엄마. 자, 엄마 등장. 엄마 등장했다고. 야! 하면서 너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오늘 학원 안 갔어? 빼먹은 거야. 그래서 잠이 덜 깬 눈으로 멀뚱멀뚱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있잖아요. 작은 방에서 그 무서운 동생 놈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따따따딱. 자, 동생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셨어요? 무섭게 생겼죠. 동생 놈이 톡 튀어나오더니 엄마한테 그러는 거지. 엄마 있잖아. 형 오늘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다. 진짜야 엄마. 아까 휴지통에 몰래 버리는 걸 봤거든. 그 시험지 내가. 키키키키키. 엄마 얼굴이 그 순간 헐크처럼 변하고 있는데 동생 놈이 그러는 거죠. 그 찬스를 놓치겠어요? 아니지, 또 끼어드는 거지. 빡 또 뛰어갖고. 근데 엄마, 형 집에 오자마자 계속 게임만 했다? 내가 봤어. 진짜야. 키키키키.
아니 누가 가짜라고 했냐고. 매번 진짜야 이러면서 고자질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울트라급 오지라퍼 동생놈. 화난 엄마의 분노 게이지를 최고도로 급상승시켜주는 신공 마술사. 형의 불행은 나의 행복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표현해대는 사악한 이 마귀. 그리하여 기껏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타임머신을 탔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바람에 엄마에게 죽도록 맞아서 죽도록 탕탕탕탕 맞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캐릭 있잖아요. 이런 캐릭이요. 방금 보신 캐릭. 이런 캐릭이 형제들 중에 있으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정리도 할 수가 없잖아요. 혈연 관계니까. 정리가 불가능한 운명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요, 이 13번 죽음 카드의 의미가 전환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무슨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예요? 그냥 얄미운 너한테는 내가 이야기하고 막 당당당 때리는 거지. 그냥 그런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메시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당당당 때려줘야겠다. 당당당, 아니 여기지. 당당당당당. 엉덩이 보여요, 엉덩이. 응. 자, 이런 동생 있으면 안 되겠죠. 동생님,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지독스럽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본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모른다는 거지. 자기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니 알고 있어도 그다지 상관하지 않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녀석들은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 이런 애들하고는요, 조만간 교통 정리가 될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보세요. 정리가 안 되면요, 나한테 전화하세요. 대기시켜 놓은 킬러들도 많이 있으니까. 어디? 저기 저 너머 작은 숲 속에 빨간 티셔츠만 입은 곰돌씨들이 지금 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안 믿어지죠? 보여드릴게. 자, 이런 무서운 표정으로 보셨어요? 무섭죠? 으악 하잖아 막 하면서 이런 표정인 거예요. 조만간 그 동생 닮은 녀석들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이세요? 아, 이거 너무 끔찍한가? 아, 이건 좀 너무 끔찍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너무 끔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잡아서 아니 이것도 좀 그렇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너무 끔찍하다, 그죠? 그만해야겠다. 복수 끝. 자, 그럼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자, 요 다음 카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 카드는요, 새로운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려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카드예요.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고 인간관계를 물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따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만남,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요 강아지 보이시죠?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사람처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계산적 성향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온 관계라면 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과감하게 교통 정리를 해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아까 얘처럼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 관계는 그대로 두시고 이제부터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과 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조금씩 줄여나가라는 거죠. 이런 캐릭터 중에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요 캐릭터 있잖아, 요렇게 어느 정도 쓰고 살아도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도 그저 손에다가 돈을 꽉 이렇게 움켜쥐고서 매사에 돈 그러면서 절대로 돈을 안 쓰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그동안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짠한 마음이 생기다가도
가족들에게 너무나 인색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하나도 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캐릭이 가정 내에 한 명이라도 있게 되면요,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숨이 막혀요. 쓸 땐 쓰고 베풀 땐 베푸는 게 좋아요. 특히 가족들한테는요. 그렇게 하려고 일하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요,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바라보면서 흐뭇해 한다니까. 저는 생각에 가족들한테 돈 그러면서 너무나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가두어 놓고 싶더라. 어디에? 은행 비밀 금고에. 그렇게 좋아하는 돈 뭉치랑 평생 동안 끌어안고 살다가 혼자 죽으라고. 이건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는 거고, 돈 뭉치와 사랑할 시간을 허락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진짜로 이 카드에 나와 있잖아요. 화내게 만드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예전에 깨끗하고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요 작은 강아지처럼 오로지 나 하나만을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보라고요. 이렇게 시퍼런 물속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질척거리는 이런 인간관계에 더 이상 목매달지 말고 미련도 갖지도 말고 수면 위로 이렇게 나와보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존재가 이렇게 다가올 거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다음 카드를 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게 되면요, 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되고 싫은 마음을 감추면서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대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더 집중하게 되어서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놓쳐왔던 많은 것을 이제는 잡을 수 있게 된대요. 이게 완전 키거든요. 원래 억지로 감정을 감추지 않는 아주 시원시원한 캐릭이 완즈킹이에요. 활동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숨기거나 감추어야 되는 감정들이 없으니까 매사에 그냥 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고, 마음에 화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겁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숨기고 감추어야 되는 게 없을 만큼 자기 감정에 솔직담백하기 때문에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과 억지로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고요? 완즈킹은요, 늘 이렇게 말하거든. 해볼까요? 완즈킹 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완즈킹이 없다. 아, 그 완즈킹. 자, 이걸 하도록 하죠. 완즈킹이 아니고 요 약간 좀 못된 캐릭이 있는데, 그죠? 이러는 거야. 싫은데 왜 만나? 싫은데 뭐 하려고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싫은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것보다 더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어? 그 싫은 인간 때문에 열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더 화딱지 난다고. 그렇다고 너희 그 쪼잔한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화가 난다. 그니까 이제 너 같은 인간은 안 보겠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쪼잔한 일이잖아. 왜냐고? 이래봬도 나는 킹인데, 완즈 킹인데. 그렇게 좁쌀같이 굴기는 싫다고. 그니까 나는 앞으로 거리를 둘 생각이야. 그게 완즈 킹인 내가 너희들 같은 놈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주는 배려라고. 알겠냐고 이놈아. 너 자, 놀라셨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카드에서 완즈 킹이 그런다고요. 제가요, 요즘 연기력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중이라서 잠시 흥분했습니다. 우리 타로 수강생 또 막 뭐라 하겠다. 연기력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새로운 만남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설레게 되고요. 여러분은 그런 따스한 배려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를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게 되면 이 사람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제 대답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는 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조금씩 줄여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왜냐고요?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니까. 아, 그렇게 해서 바뀔 성격이었다면 예전에 바뀌었었겠죠. 왜 지금까지 그 성격 그대로겠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만 유독 못되게 군다 그런 경우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사람과 여러분이 처음부터 서로 맞지 않는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손에서 미련을 놓아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하게 지낼 수 있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카드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런 거라면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보세요? 보이세요? 보세요가 아니고 보이세요? 이, 얼굴이 왜 이럴까? 그죠?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거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뽑은 카드인데 이게 천사가 나와 있어요. 천사가 왜 나와 있을까요? 혹시 이 사람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뜻? 미안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희망사항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너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언젠가는 절실하게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맨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악착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혼자서만 먹으려고 용을 쓴다 해도 결국에는 맨손으로 저 세상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돈이 있잖아요. 돈을 보고 혼자서 이 사람이 막 달려드는 이 달려드는 이 사람을 천사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생, 베푸려는 마음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일 뿐이니까 이제는 그만 달려들어라. 거기에서 그만 멈춰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참 웃겨요. 보이세요? 여기? 달려들어도 자꾸 밀쳐내니까 그러는 거지. 가질 수 없다면 나는 이거라도 가지겠어. 이러면서 천사의 깃털까지 쏙 뽑아서 가지고 가려고 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런 대단한 물욕 새끼, 대단한 집착이죠.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지. 변하고 있지만 그게 덜어내고 빼는 변화가 아니고 자꾸 이 사람처럼 더하고 쌓아놓으려는 변화만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죽을 때도 영혼이 가볍게 오르지 못하고 힘겹게 막 이렇게 뒹굴어대다가 육체라는 껍데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만 되는 이 상황이 이 본인한테는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그죠? 살아가는 방법에는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인생은 잘 산 것이고 어떤 인생은 잘못 산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 너라는 존재가 없다면 내가 가진 돈이라는 건 사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함께 같이 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시간요. 선물을 받았을 때에도 나중에 그 선물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나에게 그걸 준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돈보다도 사람이 더 소중한 거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차분히 걸어가시다 보면요. 돈보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이렇게 따스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게 될 거니까 앞으로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돈보다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세상은 넓고 살아갈 날은 아직 많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아셨죠?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3번 피라미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예요. 이런 카드 배열에서는요, 뭔가 일을 새롭게 배우거나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서 만난 나이든 선배 직원이나 직장 상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이런 카드들이 주로 나오게 되고요. 혹은 뭔가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모님 같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려 하지 않을 때에도 이런 카드들이 나와요. 근데요, 특이한 건 뭐냐면요.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가끔씩 이런 카드 배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로의 애정과 관련된 트러블이 아니고 다른 일과 관련해서 화가 났을 때도 이런 카드 배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싶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러는 거지. 돈 벌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 줄 알아?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이러면서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빈정대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을 제대로 확실하게 아주 무시해버릴 때 상대방의 이렇게 머리에서는 뚜껑이 열리고 스팀이 쫙 끓어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최악인 것은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모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사건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짜증 범벅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반 캐릭이 아니고 그냥 꼰대 대마왕 수준의 어떤 변덕쟁이 인간을 마주하게 된 거지. 그날부터 완전히 스트레스 만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건 그냥 집이 아니고 살 얼음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얼음이 깨져서 물속으로 팍 빠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가장 편해야 될 집이 가장 두려운 곳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엄청나게 되는 것이고,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원인을 제공한 이 사람에 대해서 증오심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받게 된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슴에 꼭 묻어놓은 채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카드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첫 번째 카드예요. 일에 대한 꿈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만약 직장이 아니라 가정에서 겪게 되는 일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 사람 있잖아요. 성질 부리는 화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직장에서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새롭게 배워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설레기도 하고 게다가 돈도 벌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거고
집에서는 그래도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겠지 싶어서 잘 하려고 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 카드예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막 쫓아와서 온갖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요, 야단을 맞다 보면요,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고 자꾸 더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원래는 잘하는 일이었는데 실수를 자꾸 더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사사건건 상처를 줘요. 게다가 상처를 주는 이유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해하시려면요, 이 상대방 카드를 보셔야 해요. 이게 여러분의 카드고요. 이게 상대방 카드거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의 모습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장의 카드를 뽑은 거예요.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분의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이죠. 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근데 신기하죠. 따로 뽑은 건데 자세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뭔가 술 한 잔 걸치고 맛이 가버린 모습 같고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이거 말이에요. 대사가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는 어디야? 나는 누구지? 나는 사과? 나는 아니 내가 사과?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게요. 사실 미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사람의 성향이에요. 어,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주는 방식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는 게 1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요, 이 사람도 상당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캐릭인데 이런 식으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부드럽고 선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쁜 성향만 앞으로 쫙 드러나게 돼서 결국은 변덕 끝판왕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에도 어제는 칭찬을 하고 오늘은 승질을 벌컥 내고 내일은 또 내일대로 소리 지르고 그날 그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게 이 캐릭이죠. 근데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실 매일매일 똑같이 화내는 사람은 그다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 또 화낼 시간이 되었군 이러면서 승질을 부려댈 시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상했던 대로 화를 내면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냅두면 돼요. 승질 부리다가 폭발해서 갑자기 퍽 하고 이렇게 쓰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119를 부르면 되니까 휴대폰만 잘 챙겨 놓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캐릭처럼요, 일관성 없이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언제 신경질을 부릴지도 모르고 어느 지점에서 화살을 날리게 될지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요, 맨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늘 화를 내는 사람이 일반 권투 선수라면요, 일관성 없이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불쑥불쑥 승질을 내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종합 격투기 선수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먹이 날아올지 발가락이 날아다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에는 천사 강림이에요. 천사가 내려온 거와 똑같은 거지. 링 위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걸어 다니는 그 로드걸 있잖아요. 로드걸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종잡을 수 없는 예상 불가능한 캐릭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럼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카드를 보니까 상처를 받아도 견디어내자. 내 꿈을 위해서라도 견디어내고 어쩔 수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견디어내어보자. 그러면서 계속 걸어 나간다고 나오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현재의 버팀목으로 쓰면서 스스로를 추스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이 모습인 거죠. 보이세요? 이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요 꽃들이 넝쿨져 있는 문을 향해서 나설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어내고 계신 거예요. 이 문이 있다는 건 그래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암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카드가 나오는 거죠. 드디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고난 끝에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 이루어내고 싶은 꿈이 한 가지 더 생겨서 어떤 것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보다 나은 선택이 될까 고민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카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아하고 멋진 이 뒤에 새들이 이제 백조인데 백조들 사이에서 평온하게 앉아 있지만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고민해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지세요? 요 시선이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들였는데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게요. 풍요로워도 이곳에는 여러분을 여전히 화나게 만드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커다란 수확을 이끌어냈으면서도 어떤 길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고 능력 또한 탄탄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닐 거예요.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멋진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하찮은 이런 인간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꿋꿋하게 걸어가세요. 이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크게 성장하실 거고 더 크게 누리실 존재가 될 거니까요.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이 타로 카드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걸어가시는 길 제가 힘차게 응원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파이팅! 4번 피라미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예요. 우선 전체 카드의 배열을 보면요.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지독하게 많은 일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집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인데요. 우선 일 얘기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일 얘기예요.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들어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유독 일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히 무능한 상사도 아니고 그 위치에 있을 만한 인물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군소리 안 하고 이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완수해 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배울 게 많을 거고 좋은 인상도 주고 싶은 생각에서 아마 여러분은 밤낮으로 애를 쓰며 일을 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나를 키워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기뻐서 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눈치채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여러분을 이용만 해먹고 공로와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이라는 걸요. 물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다고.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말이지, 나중에 성공해서 편하게 잘 살려면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다 너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니까 이건 고마워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진짜 키워주려고 그랬을까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는요, 이 사람이 가진 이 사람이 가진 무의식을 드러내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 말이에요. 여기 뭔가 골룸 같은 인간이 보이시죠? 그죠?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요, 이런 악마 같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생을 흡혈귀처럼 빨아들이는 거죠.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나를 키워주려고, 일을 배우려고 해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말이에요. 아무리 순진하고 아무리 어려도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는 눈치로라도 알게 되거든요. 어린 아이나 동물을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금세 다가가지만 자기에게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는 나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쭉 피해가요. 그러니까 진심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도 그런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보신 게 아닌 거예요. 진짜 키워줄 거였다면요. 아껴주고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진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딱 추려가지고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카드 배열에 나오잖아요. 그럼 정확히 어떤 카드에서 나온 것일까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젠 가정에서 일어난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것도요, 세트장만 바뀐 것이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아요. 다만 괴롭히고 상처 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직장 상사가 아니고 부모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일 뿐이죠. 맨날 공부, 공부, 성적, 성적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부모님이 계실 때 이런 카드 배열이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좋은 대학에 가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풀리는 거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 살게 되는 거다. 한국에서는 성공이 최고고 돈이 곧 성공이고 성공하려면 대학에 잘 가야 돼. 이러면서 매일 쉬지도 못하게 여러분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숨막혀 하는지,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채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물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 중요하고 좋은데 취직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 부모는요, 오로지 자식이 잘 살아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니까 어쩌면 이런 직장 상사와 다른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다른 거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건 똑같잖아요.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자식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지금은 사실 조금 힘이 좀 들어도 나중엔 고마워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이런 선택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 그게 더해져서 부모님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이게 여러분을 끔찍하게 아프게 한다 해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디자인하는 대로, 즉 설계하는 대로 살게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깔려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하고 반영해서 여러분이 겪는 상처는 외면하도록 만든 것일 뿐일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가게 만들고 싶은 욕망 밑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욕심과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의 상처가 그렇게 막 소용돌이치면서 뒤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집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과
직장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찌해 볼 수도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볼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 그저 두 손으로 얼굴만 감싸지고 울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카드는요, 그냥 아프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을 만큼 아프다는 카드거든요.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아플 때 자주 등장하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참 슬프죠. 그죠? 그렇다면 이런 상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다음 카드 한번 볼게요. 이게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숨고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요. 이 처음 나온 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더 이상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건요. 좋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어느 사이엔가 강해지게 된 거고요.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위 환경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맷집을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화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겨워 하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힘겨워하고 상처도 받아서 늘 이렇게 눈물, 콧물 다 닦아내고 걸어온 시간이면서도 이렇게 풀처럼, 나무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었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 그죠? 맞아요. 이건요, 사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첫 카드가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 파묻혀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 이 카드에서는요. 힘겨워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럴 힘을 발휘할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 뭔가를 이루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커다란 꿈을 꾸어보게 된다고 나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힘겹더라도 닦고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큰 꿈을 꾸게 되고 그런 큰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게요, 여러분의 운명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여러분이 이처럼 가슴 아픈 상황에서 애쓰지 않고 만약에 대충대충 살아오셨다면, 이 마지막 카드에서처럼 이렇게 아주 크고 원대한 꿈을 꿀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상처 주고 막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잘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다만 보석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고통을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운명의 월계관처럼 주신 건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과연 진짜 그럴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커다란 나무로 성장할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 씨앗을 어떤 식으로 펼치고 어떤 식으로 꽃피우게 될지는 이미 이 카드 배열에서 보신 것처럼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처럼요. 이 아름다운 새들이 무리 안에서 안락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세상으로 향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미래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는요,
따스한 햇살이 비춰주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타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저는 단지 그런 미래를 전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하니까요. 어쨌든 제가 가시는 길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힘차게 걸어가시고요. 파이팅 해드릴게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빛나는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그리고 늘 행복한 미소를 담아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지금까지요. 톡톡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